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12월 12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전일 종가상으로 어, 기존 저가를 이탈하는 음봉이 나왔지만 오늘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보통 전저점을 깨고 나면요, 바로 그 전저점을 단기에 회복해야만 그 전저점을 딛고 돌아서는 효과가 강해집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시간을 끌게 되면은 점점 더 저항력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어떤 특정 음봉이 깊어지고 전저점을 깨는 모습이 나타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단기에 빨리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어떤 추세가 깨질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선물 추세가 깨질 때도 이거 깨졌는데 단기에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전환이 빨리 되고 V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즉 물갈이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시간을 끌기 시작하면은 그냥 그대로 저항력은 강해지고 침체 구간으로 접어들기 쉽게 됩니다. 에코프로 BM을 바라볼 때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드리기도 했었죠. 그 전에도 뭐 공간 열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언급을 드렸지만 특히 이제 가까운 시간에는 이제 기억나는 거는 이런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추세를 이탈하고 전저점을 이탈했을 때 이거 빨리 바로 다음 달 안에 회복이 되지 않으면 떨어져서 이제 저항력으로 작용하고 침체 형태로 간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어쨌든 어제 전저점을 이탈해서 바로 회복이 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라인도 있지만 최소한의 조건은 일단 시도되고 갖췄다라는 거.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선물이 2.15% 상승, 코스피는 2.43% 상승. 어제 5.19% 폭락했던 코스닥은 오늘 개인 매도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5.52% 폭등을 했습니다. 개장 전 체크 사항으로는 미국 증시가 하락함에도 야간 선물은 0.7% 상승한 채 마감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해서 처음부터 외국인 선물 매수와 콜옵션 매수, 그다음에 풋옵션 매도세가 진행되며 시가봉부터 상승해서 아침에 대부분의 상승을 종료하고 그대로 양봉 마감했습니다. 너무 아침에 좀 빠른 속도로 올라와서 그런지 이제 완급 조절을 좀 하면서 끝이 났는데 뭐 중간에 왕개미가 콜옵션 317.5로 뭐 입질로 해서 들어오는 등 뭐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이 흐름 상방 반전 하는 반등하는 에너지를 꺾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관점은 오늘 하루 종일 언급을 방송에서도 드렸고요. 텔레그램에서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4분기 내만여의 날이 이제 이틀 남겨둔 날이었는데요. 이제는 하루 남았죠. 변동성의 주의를 해야 하고 당연히 20포인트가 넘는 높은 변동성 지수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제와 오늘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는 반전이 되는 변동성 장세가 출현하면서 그 변동성 지수가 이제 효과를 보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뭐 내려왔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한 8% 정도 내려왔으나 여전히 높은 상태로 내만여 날까지 마지막 어떤 변화가 주어질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Y축 반전을 해보면은 어제와 오늘은 사실 반대로 흘러간 거죠. 어제는 꾹꾹 눌러서 하루 종일 하락했다면 오늘은 꾹꾹 눌러 담는 상승의 모습으로, 자, 이거를 Y축 반전해 보면은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어제가 이렇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어제처럼 반전해 보니까 이제 꾹꾹 눌러서 담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났죠. 어제는 제가 이상하다, 좀 어려웠다. 왜? 수급 대비 좀 과한 움직임이었다. 어제 수급은 저렇게까지 하락할 건 아니었는데 뭐 때문인지, 뭐 위클리 옵션 만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개인들이 어차피 가만히 놔둬도 밑에다가 계속 손절하니까 뭐 그냥 위로 당겨주는 에너지가 전혀 없었잖아요. 어,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했는데 그거를 바로 덮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현황과 프로그램 매동, 그다음 환율 체크해야 했는데요. 오늘은 자사주를 150만 주나 신청해서 오전에는 좀 천천히 매수하다가 장 막판에 2시 넘어가서 좀 속도를 내더니 2시 48분경에 자사주를 모두 매입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는 1344억이 나왔고요. 달러 선물은 1426.7원으로 정규장 종료했습니다. 국회 예산안 처리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있었는데요. 오늘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내용이 처리 예정이었고요. 대왕고래 예산 500억 원, 보건 여부 결정 등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금투세는 폐지가 되었고 대왕고래 예산안은 497억 원의 전액이 삭감된 채 확정되었습니다. TSMC 11월 실적 발표도 2시 반에 나왔는데요. 10월 대비 12.2% 하락했고 작년 11월 대비 34% 올라서 발표됨과 동시에 살짝 나스닥의 하락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증시도 살짝 흔들리는 모습도 나타났었죠. 여기서 분봉 급락이 이제 그때 TSMC 효과로 좀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수급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했기 때문에 다시 받아주고 그냥 흐지부지 막판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도 끝난 시점에서는 이렇게 좀 힘이 줄어들며 끝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오늘 아침부터는 이제 코스닥 중심의 대량 반대 매매가 출현했습니다. 반대 매매 물량이 오늘 아침에 8시 40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반대 매매 관련된 기사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불안에 개미들 비투 청산액이 급증하고 있다. 코스피 신용 거래 융자 상환이 1조 원이고 뭐 주가 폭락의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울며 겨자 먹기로 처분 가능성이 있고 뭐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코스닥 쪽도 굉장히 많았고요. 오늘은 특히 코스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오늘 코스닥이 5% 이상 크게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코스닥 중심의 반대 매매 물량을 또 대부분 외국인이 받아주면서 상승 반전을 일으켰고요. 이틀간 개인의 대량 매도는 당장의 시장 반전 조건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코스닥 개인 매도 4,334억은요 역대 30위 이내에 드는 수준의 대량 매도 기록입니다. 그것도 체크. 오늘 이렇게 444 코스피가 4천억대 매도, 코스닥이 4천억대 매도, 선물도 4천억대 매도를 기록했는데 이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코스닥 현물 개인 매도가 4천억이 넘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이거 잘못 썼네요. 코스닥 개인 매도가 4,145억이었죠. 4,145억은 역대 30위 이내에 드는 수준의 대량 매도 기록입니다. 자,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오늘 반대 매매 대량 출현을 대부분 아침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잡아먹으면서 시작했고요. 외국인은 선물 환매수로 시작했습니다. 풋옵션은 매도, 콜옵션은 매수로 시작했죠. 어제는 분명히 수급 대비 과한 하락이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프리장부터 되돌림을 시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수급 추이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상승 반등장이 전개됐고요. 각종 저항대를 돌파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방해 요인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 더 강한 상승이 더 길어질 수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방해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뭐 이후에도 뭐 더 있었지만 일단은 첫 번째 상승 추세 유지는 했어요. 근데 더 강한 상승을 방해하는 요인, 가다가 주춤거리게 만드는 요인들이었죠. 일단 삼성전자의 상대적 약세가 있었습니다. 54,000원에 저항력이 계속 생겼어요. 오늘도 결국에는 54,000원을 뭐 중간에는 뚫긴 했지만 결국엔 종가로만 54,000원을 갖다 놓는 모습이고 54,000원 부근에서 거래가 지금 일주일째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를 확실하게 한다면은 또 다른 지지력으로 이제 전환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오늘 시장 대비해 가지고 삼성전자는 힘을 크게 쓰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1% 이상 올라오긴 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그다음 프로그램이 도와주질 않았죠. 아침에는 조금 매수하는 척을 하더니 이내 매도로 전환돼서 1,344억의 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통 이제 고점을 그날의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왕개미의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는데 오늘은 317.5 콜옵션으로 그날의 고점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자꾸만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입질 317.5 입질해가지고 뭐 여기서는 이제 하락하긴 했는데 약간 우연의 일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한 5억 정도 입질을 했는데 그게 반응을 보일 정도였으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같이 왕개미가 들어오면서 약간 같이 떨어졌던 것 같고요. 실제로는 5억 정도 입질로는 큰 효과를 보이지는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추가 입질 물량은 그러고 정리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들어온 입질 물량은 금방 포기하고 나갔죠. 그래서 뭐요 정도가 지금 뭐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뭐 몇 가지가 더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요 정도. 삼성전자의 상대적 약세는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삼성전자를 오늘도 매도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요거랑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외국인 월물 옵션 포지션 방어 라인 변화는 최근에 라이브 방송과 텔레그램과 리뷰 영상에서 계속 반복했던 건데 쭉 변화해서 이제 오늘 것만 보면요. 12월 10일 아침 변화, 네마뉴의 날을 앞두고 청산 싸움 및 포지션 싸움이 진행 중이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미결 포지션의 손익분기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321 정도였는데 종가상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제 시장이 올라오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꾸려가고 있는 거고, 종가상 322.5 에서 미결 포지션의 손익분기가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200은 320.79로 끝났기 때문에 아직 미결 포지션의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차는 이제 기존에 이제 수익 실현한 거를 상쇄 처리되는 손익분기입니다. 그거는 아침에는 316이었는데 이제 오늘 종가로 316.4 정도로 요 사이에서 지금 종가를 형성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실현 손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제 미결 포지션의 손실을 보이는 정도로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일 종가로는 완전히 손실 전환이 됐었죠. 근데 오늘 장에서 수익으로 회복된 모습이고요. 자, 외국인이 옵션 만기 직전의 대응이 11월 물과 12월 물이 서로 사뭇 다릅니다. 11월 물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복습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시장이 7월부터 하락 추세를 형성한 가운데 11월 만기물, 일단 8월 달에 이제 만기물로 8월 달에 떨어뜨렸었죠. 그 다음에 11월 물에는 여기 양매도를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11월 11일에 포지션을 양매도 포지션에서 풋매도 포지션을 풀어버린 다음에 풋매수로 전환되면서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만기를 봤고요. 지금은 양매도 포지션, 풋매도 중심의 양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지금 오늘 12월 10일부로 이제 이틀 남겨놓고 콜 매도 포지션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단기 반등으로 마감을 할 가능성도 보여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뭐 저항 자리를 이제 매물대 자리 넘어가는지 여부는 매물대 넘어갈 때 힘을 또 봐야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11월 물은 외국인이 옵션 양매도를 유지하다가 막판에 풋매수로 급전환을 했습니다. 11월 물 만기 직전에 급락장이 출현했던 사유고요. 12월 물은 외국인이 풋매도 중심 옵션 양매도를 유지하다가 2일 전 오늘 콜매도를 풀어 풋매도만 남겨둔 채 종료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오늘 콜매도 포지션은 풀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부담스러운 하락장에 이렇게 부담스러운 하락 추세 속에 혹시 11월 물처럼 전환할까 지켜보고 있었으나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실제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마 밑으로 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끝까지 살펴봐야겠지만요, 반전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니까. 자, 비상시의 반응 차이가 있습니다. 비상시라면 어떤 비상시냐면요, 지금처럼 개인과 외국인이 상방 포지션을 구축한 뒤에 시장이 어제까지 역으로 이렇게 급락할 때 손실을 키우는 그런 비상시를 얘기합니다. 그런 비상시의 반응 차이, 상방 포지션을 만들어두고 손실을 키웠던 두 주체는, 즉 외국인과 개인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은 오늘 선물을 대량 매수하고 콜옵션을 매수하면서 어떻게든 손실 축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포지션을 지키고 또 매수 포지션을 3월물로 롤오버 하면서 어떻게든 청산하지 않고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손실을 1000억 이상 보고 있었는데 1500억 정도 보고 있었거든요. 1500억 정도 보고 있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극복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개인은
지금 어제하고 오늘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죠. 손절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포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샀던 것을 최저점 부근에서 팔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최저가 되리라는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저점으로 인식되는 구간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는 거죠. 두 주체는 같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막판 대응으로 갈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밑에서 손절해주는 경우는 혹시나 물갈이가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속가내고 밑에서부터 매수가 들어오면서 물갈이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대표적인 최근 10년 가장 유명한 물갈이 자리들입니다. 제가 이거는 계속 누차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 날짜들을 이미 외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로 2015년 8월 24일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입니다. 2015년 8월 24일을 자, 연결 선물로 놓고 한번 어떤 날들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8월 24일은 여기입니다. 자, 보시면 그 시기에 보시면 여기에 차트에 이렇게 최저점이 찍힌 날이죠. 2015년 8월 24일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하방 포지션을 구축을 하다가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고 돌리는 그런 모습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날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됐죠. 보통 이제 그날의 특징은 이렇게 하락하다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익절할게요, 매도 포지션 익절할게요 하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게 대표적으로 10년 동안 가장 첫 번째 2015년 8월 24일의 흐름이었고요. 외국인은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면서 내려오고 장중 투매까지 만들다가 대량으로 익절을 시작하면서 대량 매수로 돌린 날입니다. 이날은 2조 원 이상의 선물 환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익절하면서 포지션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날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 시기에 저점을 찍었던 자리죠. 자, 여기죠. 자, 보시면 이 화면에서 저점은 2020년 3월 19일로 이렇게 차트에 나와 있죠. 자, 이런 정도로 지금 그 시기에 가장 최정점, 끝점을 찍을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2020년 3월 19일 코로나 팬데믹 때 저점이죠. 완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 시장이 뒤집어졌을 때 외국인이 밑에서 완전히 선물을 장악하면서 들어왔던 때입니다. 선물 매수 장악, 그리고 당시에는 현물을 좀 팔면서 사람들을 혼동을 시켜줬죠. 그러나 선물을 장악하고 현물을 파는 것은 오히려 장기 롱 포지션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상승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2020년 9월 30일인데요. 그 다음이죠. 자, 다음에 22년도 하락장을 끝내는 요 자리였습니다. 22년 9월 30일. 여기 다 차트에 찍혀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중간에 그냥 이런 자리들이 아니라 진짜 그 시기에 한 앞뒤 몇 년간의 그 시기에 차트의 길이 남을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자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외국인들이 물갈이를 하면서 외국인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22년 9월 30일에 대한 내용은 유튜브 가셔서 박중사 16년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제목은 2007년 이후 16년간 개인의 풋옵션 대량 매수 구간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는가라는 제목인데요. 하늘색 화면으로, 지금 제가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하늘색 화면으로 된 썸네일로 썸네일 클릭하셔서 한번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날은 수급이 뒤집어지면서 이날 저점이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공통점은 개인들이 저점에서 매수 쪽을 포기하고 매도로 돌리는 과정, 그리고 외국인이 그걸 받아주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그 전까지 외국인이 하방 배팅을 이어서 익절하는 구간이 된다라는 게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 자리일까요? 아직은 제가 뚜렷하게 그 자리라고 언급을 드릴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8월 5일에도 그런 근거는 없다. 여기가 저점이라는 인식이 저점이라고 생각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뚫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도 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 5개월, 6개월간 내리 꽂았고 또 수급적으로도 지금 양호하게 돌아서고 개인들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개인들이 저점에서 팔면은 저점이라면서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그런 저점들은 많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 시기에 진짜 찍힐 수 있을 만한 저점, 그 시기에 차트에 찍힐 수 있을 만한 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에 차트를 찍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중간에 수많은 단기 반등 저점 구간들은 많이 있어요. 이런 데는 있죠. 그렇죠? 중간에 이렇게 걸리는 저점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 자리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구축을 해놓고 지금 수익을 크게 보고 있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첫 번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자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대량 수익으로 이제 미련 없이 돌리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직은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은 지금 매수 포지션을 유지한 채 쩔쩔매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손실이 지금 수익은커녕 손실이 선물해서 1,500억 이상의 손실이 잡혀있던 그런 때 그거를 지금 축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외국인도 자기 살 길 찾아가기 바쁜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점으로 물갈이하는 거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개인이 그러면 손실 처리를 하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같은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다음에 나중에 한참 뒤에 매도 포지션을 충분히 구축한 다음에 떨어져서 외국인들이 수익 실현을 하면서 여기에요, 여기까지 할게요 하면서 돌리는 그런 시기를 포착해야 그게 그 시대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날이 나오면 정말 편해요. 근데 10년 동안 3차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25년, 26년, 25년 정도의 그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저는 25, 26 통틀어서 한번 그 자리를 노려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마녀의 날까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고래 싸움에 비켜나는 개인들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지금 외국인은 지금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죠. 손실을 크게 보고 있었는데 1,000억 이상의 1,500억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가 손실을 축소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차트에서 보면요. 외국인은 어떻게든 손실 축소를 하려고 이렇게 힘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수 포지션은 이제 롤오버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는 계속 매도 포지션을 누적하고 있었죠.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익금 줄어드는 거 싫어요. 이렇게 막아서고 있죠. 그래서 금융투자 간의 이런 힘겨루기가 내만의 날까지 이틀 동안 수요일, 목요일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어떤 의지가 클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손실 축소 의지가 클지, 수익 확대 의지가 클지, 어떤 게 더 절실할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의 매도 포지션은 현재 롤오버보다는 만기에 얼마나 수익을 확정 지을지를 체크하는 중이고요. 마지막 물량은 만기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가 체크 사항입니다. 이번 만기는 스프레드의 고평가 이슈로 만기일에 차익 매수세가 유입되고 배당 투자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일 저점을 이탈하는 급락장을 이겨내는 V턴 장대 양봉 출현으로 반전의 가능성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12월 선물 기준 11월 18일과 자, 여기 차트 보시면 자, 여기죠. 여기 빨간 선으로 지금 그어둔 자리를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11월 18일과 여기입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 자, 여기와 색깔 다시 자, 11월 18일과 12월 6일에 만든 요 빨간 지점 여기서 생긴 갭 자리를 무사히 통과해야만 다음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자세히 보면요. 여기가 갭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기도 갭인데 이렇게 지금 섬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기가 섬이고 지금 여기에 무슨 다리가 하나 놓여진 것처럼
꼬리가 달려 있죠. 그래서 그 지점을 지금 다리를 이어지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섬이 이렇게 있고요. 섬에서 이렇게 뻗친 다리가 있는데 다리는 양쪽으로 놓여져야겠죠. 그래서 밑에서 다리를 이렇게 놓아서 완성을 시켜야지만 이 다리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갭이죠. 어떻게 보면 작은 아일랜드 갭인데 이게 메꿔지고 여기를 안착해야만 반전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막히는 저항대가 내일 한번 터치가 될 것 같고 야간에 터치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자리는 이제 갭으로 발생한다면은 갭 이후에 그 자리를 이제 딛고 다시 또 꼬리로 올라서야겠죠. 그게 아니면 밑에서 출발하면은 일단 돌파부터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당일은 아침 상승 흐름을 사실 놓쳤다면은 아침에 시작점이 외국인 선물 매수에 콜옵션 매수에 그다음 풋옵션 매도로 일단 상승 분위기로 시작을 했었죠. 근데 아침 상승 이 흐름을 놓쳤다면은 예를 들어 놓쳤다면은 한 번의 매수 기회가 주어지긴 했습니다. 물론 상승 흐름이 좋네 해서 이제 눌림을 공략하면서 저항대를 돌파한 자리를 이제 지지로 받치는 구간을 이용하면서 이제 갈 수 있었지만 그냥 하다가 놓쳤다면 한 번의 매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부터 저기 준비하자라고 파생반에서 말씀드렸던 자리라서 사실 뭐 변동성이 그 뒤로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한 번의 기회를 보더라도 당연히 손절 커트를 잡고 해야겠죠. 손절 없는 트레이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잘못 매매해서 끌려다니지만 않으면 돼요. 이런 데서 숏을 계속 물타기 해가지고 녹는 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내가 이걸 놓쳤다고 한다면 다음에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단 한 자리가 어디일까? 무포지션으로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근데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오늘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나의 한 가지 포인트를 찾는 거, 그거를 할 수 있다면 파생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무포지션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계속 포지션을 잡아서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끌려다니면서 내 포지션에 시장이 맞춰주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면요, 피만 마르고 그렇죠, 수명도 줄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매매보다는 내가 좋은 타이밍을 놓치고 내가 흐름을 놓쳤다면은 일단 침착하게 무포지션을 유지한 채 내가 오늘 수익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그래도 지나가도 좋아요. 내가 오늘 아예 매매를 못하더라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내 오늘 한 자리를 찾아보자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왕개미가 오늘 5억이 아니라 15억이 들어왔다면 그 자리를 노려도 되는 거고, 이거 숏으로 노려도 되는 거고요. 기다려서 제가 이거 노란 선 올라오는 거랑 만나서 지지력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은 날이니까 그거 한번 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서 만났죠? 이거 노리면 되는 거예요. 딱 오늘 한 자리만 노려도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아침에 변동성이 다 나왔기 때문에 아침에 놓칠 수도 있잖아요. 어영부영 하다가 놓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서는 괜히 끌려다니지 마시고 기다려서 침착하게 내가 어느 자리를 공략할 것인가, 딱 한 번에 매매를 성공하시는데 집중해보고 그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현물 54,000원, 선물 54,100원으로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245만 주 매도했습니다. JP모건 서울과 골드만삭스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고요. 54,000원 싸움이 오늘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내일은 딛고 다음 라인인 55,700원을 가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실패한다면 53,000원으로 향하진 않을지 우려감이 생기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150만 주 신청해서 2시 48분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장중 최대 8천억대까지 매수하다가 막판 당일 물량이 축소되면서 5,514억 매수로 마감했고요. 오늘 상승세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자, 선물 외국인들 보시면 이렇게 계속 갈색선 우상향하는 모습, 오늘 상승의 원동력이었고요. 외국인 옵션은 콜옵션을 31억 매수하면서 양매도 중에 콜옵션 매도가 공식적으로 이제 처리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콜옵션 매도 쪽이 공식적으로 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풋매도 플러스 콜옵션 매수의 상방 포지션이 옵션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투신 선물은 종가의 코스피 선물을 3천억 이상 매수하며 토탈 4,107억 원 매수를 했고요. 놀라운 것은 오늘 코스닥 선물에서도 코스닥 150 선물도 투신이 토탈 4,212억을 종가 부근까지 땡기면서 매수하면서 오늘 코스닥 선물에서 합산 8천억대의 대량 매수 베팅이 나왔습니다. 투신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강한 상승 반전이 이어질 것에
강한 베팅이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투시는 3천억, 5천억, 7천억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요. 그래서 오늘 한쪽으로는 이제 3천억대 시기지만 3, 4천억대 시기지만 양쪽으로 8천억의 돈을 썼으니까 투신의 모습이 투신의 베팅이 유효한지 내일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프로그램 비차익은 1344억 매도로 7월 12일부터 누적해서 10조 8600억 원의 매도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환율은 이제 달러 선물을 체크하는데 달러 선물은 외국인이 2513억 매도하며 부분 차익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정규장 종가는 1426.7원으로 약간 조정되었습니다. 야간에 다시 1430원을 넘어서서 거래 중이고요. 특히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서 증시에 돈을 공급하는 과정 속에서는 환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외환당국의 방어라인인 1410원은 일단 지지라인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 향후에 지지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환율 차트를 보시면 1410원 외환당국이 관리하겠다 말을 했던 그 1410원 자리를 앞으로 지지라인으로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자리를 뚫고 내려왔을 때 비로소 환율이 조금 안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고환율 흐름, 그 다음에 환리스크가 여전히 높아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돈을 풀어서 증시를 방어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돈을 풀었던 만큼은 시차를 두고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청구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가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서 2022년 1년간의 큰 하락장을 만들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마찬가지로 현재 돈을 풀어서 지금 위기 상황을 극복한다라는 것은 차후에 이 부분만큼은 청구서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될지는 추정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사이에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오늘 7.8% 하락하며 많이 내려왔죠. 그러나 여전히 그냥 저항대에 막힌 반응 정도로 보이고 여전히 높은 21.62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단 저항 맞고 밀렸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내만여의 날 전후, 내만여일 끝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은 3월물 그리고 옵션은 1월물에 어떤 포지션이 취해지는지도 변동성 살펴야 되고, 일정상으로도 다음 주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는 시기고, 그 다음에 상방 배팅된 기관들의 미국 기관들의 청산이 우려되는 그 미국 내만여의 날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죠. 자, 미국은 11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3.0%로 전월 2.9% 대비 상승했고 3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5% 대비 상승해서 2.6%,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8% 대비 상승해서 2.9%로 모두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감세 및 고관세 정책은 대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높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장 내일 수요일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CPI는 이전에는 2.6%였는데 전망치는 2.7% 나오고 있고요. 근원 CPI는 이전 3.3%에서 이번에는 3.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은 이제 연설 일정이 없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텔레그램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 운영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